야, 한동훈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월 말에 나오겠다고 뭐 책을 쓰고 있다고. 근데 2월 말에 나오는 것도 빠를 뿐만 아니라 왜 벌써부터 2월 15일, 16일 이때 자기가 튀어나오겠다고? 그럼 벌써 오늘 얘기한 거예요. 뭐 그때 가서 나온다는 건 말이 필요 없고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나가겠다는 말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찍 튀어나왔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아, 요 인간이 말이죠. 더 늦기 전에. 지금 김문수가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오세훈이가 지금 사실상 발동을 걸었잖아요. 쟤들은 지금 물론 되지도 않을 그런 지금 허물을 켜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저것들은 조기 대선이 혹시 더 있으면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이가 왜 튀어나오느냐? 그런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밟아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왜 튀어나오느냐? 쫓겨난 뒤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던 거예요. 저 윤이 이렇게 살 줄 몰랐죠. 윤이 지지율이 이렇게 엄청 올라가고 국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안 되고 완전히 보수가 망하고 국힘이 망하고 그래서 야,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초조해진 거야. 그래서 어쨌든 한번 나가보자. 물론 옆에 놈들하고 상의했겠죠. 김종인 같은 놈들, 조갑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밖에 없어. 또 일부 아줌마들은 있어요. 그 한동훈한테 미쳐가지고 그 아줌마들 몇 명. 그거한테 지금 빠진 거죠. 그래서 조급함 때문에 더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튀어나오느냐? 지금 계속해서 말이죠. 온라인 여기에서 좀 뭔가 해보려고 한동훈 빠들을 온라인에 침투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한동훈 그 또 있어요. 그 세력들. 그리고 한동훈은 항상 그걸 잘해요. 옛날에도 그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지는 저희가 막 한동훈 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온라인상에서 한동훈 띄우기가 자꾸 그 분탕치다가 지는 정도 쫓겨나고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한동훈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한동훈의 선전선동에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엄령 뭐 이거에 대해서도 저자는 말이죠. 한동훈이는 계속해서 비난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계몽령으로 인식되면서 한동훈의 선전선동이 더 이상 안 통하게 됐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선전선동에 실패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공작을 해보려는 거야. 온라인 공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보수의 심장 TK가 가지고서 현수막을 좀 공작을 해보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좀 걸어가지고서 나름대로 공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지금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산에서 윤석열 살리자, 대구에서 윤석열 살리자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나고 전환길이 출동하고 이걸 보면서 야, 현수막으로도 안 되겠다.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부산하고 대구에서 한동훈이가 뭘 해보려고 했다는 설이 파다해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니까 이제는 수도권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 정치를 버리고 이자가 이제 광주 쪽에 한번 눈을 돌리려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호남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이것도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광주 진짜 보수 있죠. 광주에도 보수가 있긴 있어요. 이 진짜 보수는 한동훈이 같은 애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한동훈이는 추가 변론 지정 9차 10차 지금 추가 변론이 났잖아요. 이게 안 날 줄 알고 바로 8차만 하고서 끝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8차 변론기일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복귀하겠다고 설레발을 미리 쳤다는 겁니다. 미리 설레발을 쳤는데 이게 안 나오면 자꾸 늦어지면은 또 9차 10차에서 안 끝나고 11차 12차가 갈 수도 있으니까 9차 10차 가기 전에 여기서 오늘 8차 변론 끝난 이 시점에서 지금 복귀를 선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지역적 기반도 없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한패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서 캐스팅 보트를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가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뭔가 나와가지고서 그래도 요 민주당하고 이 지금 국힘 쪽에서 사실상 국힘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쫓겨난 놈이니까 뭔가 그 캐스팅 보트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허은한테 한 방 맞고 그냥 KO 됐잖아요. 지금 숨어 있잖아요. 원래 캐스팅 보트를 치려라는 건 그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항상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조금 캐스팅 보트에서 비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쟤는 결국 민주당 이중대로 가가지고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파를 괴멸시키고 저 민주당 이중대로 가가지고서 결국은 민주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쪽에 그 붙어 있다가 이재명이 아웃되면은 한번 거기서 오히려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쪽도 별로 인물이 없잖아. 이재명 빼놓으면 뭐 김부겸 거기 날아갔잖아요. 올해 뭐 김경수. 그러니까 이 지금 한동훈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쪽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자는 우파에서는 안 돼요. 우파에서는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자가 약간의 이제 개혁 성향 뭐 그래갖고 이제 어떤 윤한테 개겼다 뭐 그걸 가지고서 좀 이제 표를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유승민이잖아. 유승민이가 그렇게 개혁 성향 다시 말해서 나는 우파 내에서의 어떤 개혁 성향이다. 중도 보수 어쩌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개혁 보수. 근데 유승민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가 나 개혁 보수야 중도 보수야 안 된다는 거야. 유승민이 앞에서 가로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 보수 중도 보수 갖고도 안 되고 정통 보수 갖고도 안 되고 배신자니까 이건 뭐 완전 찐 보수 갖고도 안 되고 그럼 뭐야? 가는 길은 저 민주당 이중대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민주당으로 안 들어가고 이쪽에 있으면서 마치 이제 보수인 척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편을 드는 약간의 그렇게 하다가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낙마가 되면 그쪽으로 한번 나가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정신 못 차리는 게 좌파는요 우파에서 간 사람을 절대로 키워주질 않아요. 그게 손학규잖아요. 손학규가 원래 독수리 오영재라 가지고서 우파에서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손학규가 원래 김영삼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건데 김영삼한테 배신 안 때리고 경기도지사 하고 좀 진득하게 있었더라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명박하고 박근혜한테 밀리니까 에이씨양 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근데 손학규가 이명박 박근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 당신들 먼저 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했으면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명박도 하고 박근혜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박근혜 다음에 예를 들어 주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우파에 있었더라면 정통 보수로. 근데 그 인간도 이 속이 아주 그 기가 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클릭 간 거야. 클릭 갔는데 거기서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당대표까지는 해봤지만 키워줍니까? 어디 키워줬어요? 안 키워줘요. 손학규는 절대로 안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한테 또 밟히고 나중에는 이준석한테도 밟히고 정계에서 은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한동훈이가 뭘 모르는 게 있어. 한동훈이가 저쪽으로 가가지고서 자기를 키워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지 말고 바로 저쪽으로 갔어야지. 바로 저쪽으로 갔어야지. 왜냐하면 문재인 때 우리 박근혜를 갖다 도륙한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선을 긋고 저쪽으로 갔으면 모르지.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서 어쨌든 법무장관하고 뭐 비대위원장하고 뭐 당대표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서는 나는 좌파로 갈래. 그쪽에서 해주겠습니까? 안 해줘. 이건 아웃이야. 그러니까 얘는 정치 미화예요. 그래서 오늘 고하승 주필도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0%다. 시민일보에 고하승 주필도 또 글을 썼습니다.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0%다. 얘는 지금 부산 대구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부산 대구를 얘가 한번 자기 그 지역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웃겨요. 거기가 보수 심장이다 보니까 거기를 대구 같은데 좀 정성을 들이고 부산도 정성을 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번에 왜 총선할 때는 거기 가서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원래가 한동훈이를 좀 밀어줬던 건 맞아. 63% 나올 때 부산 대구에서 안 밀어주고 나옵니까? 근데 그때 밀어준 이유는 그건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의 황태자라고 봤으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을 지명했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밀어줬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는 손절한 거죠. 물론 아직도 그 한번 밀었던 것 때문에 미련을 갖고 꼭 미련 곰탱이들이 일부가 조금 이제 한동훈을 미련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 진짜 오히려 그 판단을 잘하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한동훈을 버렸는데 그냥 조금 대구 경북 쪽에서 오히려 한동훈을 좀 미리 아직까지 못 버렸다는 말이 있고 일부 강남 쪽에서 일부 아줌마들이 정신 못 차리고 못 버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상 아웃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조급하게 튀어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간사한 거냐면은 그 8차 변론기를 이제 튀어나오는 걸로 잡은 거예요. 근데 9차, 10차 가니까 이게 11차, 12차 언제 갈지 모르니까 미리 튀어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놈이 얼마나 사악한 거냐. 얘가 사실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그 의결하는데 얘 때문에 지금 의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조지려고 나오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헌재가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지금 완전히 엉터리 재판하고 지금 문대행에 지금 그러니까 요놈이 튀어나와 가지고서 오히려 헌법재판소 힘 실어주려고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튀어나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죽이려고 튀어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죽으면 나오고 안 죽으면 안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요놈이.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지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아웃시키는데 힘을 보태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정말 사악한 놈이니까 이놈이 이게. 어? 그래서 저번에도 이놈만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 갈 일도 없고 이놈만 아니었으면 지금 탄핵 재판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현직 대통령인데 지금도. 어? 정지도 안 되고. 이놈 때문에 모든 것이 사단이 난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이재명보다도 이놈이야. 원흉은 이놈이에요. 근데 다시 나와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떠대밀어 가지고 저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책을 썼다는 것도 책에다 그런 내용 써가지고 무슨 우리가 계엄은 계몽이다 그러니까 계엄은 내란이다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와 있었던 일 중에서 뭐 몇 개 터트려 가지고서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게 아니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얘가 정말 물색 모르는 게 나오면 뭐예요? 나오면 누가 뽑아줘야 나오지. 얘는 국회의원도 안 돼요. 국회의원도. 완전히 이제 정치 미화된 거야. 지가 그때 그런 말 했잖아. 내 인생 꼬일 것 같다.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이 자기 은연중에 자기 운명을 이미 아는 거야. 왜 나는 그런 말을 하나. 그때 정치하면서 이놈이 그 비대위원장 되니까 내 인생 꼬일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지? 무슨 자기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인가? 아니었어. 완전히 지금 이놈이 자기 인생을 갖다가 지가 그렇게 분탕질을 하다가 도륙당할 것을 알았던 거야. 옛날 같으면 단도대 이슬로 사라졌어요. 삼족을 멸하는 역적이 된 거예요. 자, 한동훈 지금 왜 이 시점에 튀어나오는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뭐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 말자. 이 새끼 얘기하면 오히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매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한동훈한테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미련 곰탱이들이 미련을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